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시내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난폭 운전도 막기 위해 지난해 창원 지역에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착됐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시내버스들이 이 시스템 단말기를 떼는 등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게 된 사정,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속과 급정거, 급회전 등 버스의 운행 정보를 수집하는 작은 단말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정비 소요까지 예측할 수 있다며 전국 처음으로 창원에 도입돼 시내버스 90% 이상이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상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단말기 연결선을 뺀 채 운행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업체 측은 단말기를 단 일부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서 시동 꺼짐이 발생하거나 차량 오류 신호가 잡힌다고 말합니다. 차에 이제 시스템 에러가 나는데 이후부터 그게 발생이 되니까. 탈거를 하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한 겁니까? 민간업체와 손잡고 23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술적 문제를 해소했다고 해명했지만 버스 업체 측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파악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조치하겠다고. 이렇다 보니 단말기 부착 버스는 첫 도입 때 670여 대에서 500대로 줄었습니다. 버스 업체가 기존 단말기는 떼고 새 차에는 달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도입 초기부터 문제가 발견됐지만 창원시는 지난달에서야 공식 대응했습니다. 1년여 동안 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었지만 창원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스템 점검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창원시는 시스템 문제 개선과 실증을 통해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버스 업체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수명이 다한 현수막은 태우게 되면 오염물질이 배출돼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통영시가 2년 전부터 이런 폐현수막으로 우산과 파라솔을 만들고 있어 폐현수막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았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그늘에 모여 있습니다. 땡볕 가림막은 시중 제품과 달리 무늬와 문구가 제각각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만든 파라솔입니다. 쓸모없어진 현수막을 소각하는 대신 새로운 쓰임새를 찾은 겁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시청 공용 우산도 모두 폐현수막으로 만들었습니다. 폐현수막을 갖고 만든 걸 가지고 빌려갖고 썼는데 좋더라고. 여물고 통영말로 단단해. 이렇게 무늬 있는 것보다 글씨가 있겠나. 통영에서 한 해 폐기하는 현수막은 2만여 장, 1톤 화물차 8대 분량입니다. 2년 전부터 폐현수막을 우산으로 제작해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통영시의 새활용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우산 900여 개와 파라솔 30개를 만들었습니다. 재활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쓰임이 다한 현수막을 수거한 뒤 세탁합니다. 세탁한 폐현수막을 방수 처리하고 우산 모양에 맞게 잘라 꿰맵니다. 재활용 제품은 모두 공공용도로 활용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통영시에서 만약에 빌려 대여를 하면 가까운 인근 주민센터에 반납을 하셔도 되고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직접 신청을 하면 통영시 현수막의 재활용 비율은 지난해 기준 60% 수준. 통영시는 올여름 재활용 우산과 파라솔 500여 개를 추가로 만들어 물놀이장과 공원 등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대규모 오토바이 행렬은 공업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풍경인데요. 앞으로는 오토바이 대신 전기 이륜차 행렬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무수히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밀집한 울산 산업단지의 출퇴근길 진풍경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배기량 150cc 이상 오토바이는 1600cc 승용차보다 탄화수소는 113배, 일산화탄소는 71배나 많이 배출합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토바이를 배터리 교체 방식의 전기 이륜차로 바꾸는 사업이 산업단지로는 처음 울산에서 시작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업무용 오토바이를 전기 이륜차로 바꾸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산업단지 주변에 충전 시설을 구축합니다. 점차적으로 환경 대기 개선, 소음 이런 걸 고려해서 전기 이륜차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오늘 출발입니다. 환경부와 울산시는 전기 이륜차 구매를 보조하고 충전시설 확충을 지원합니다. 전기 이륜차는 소음이 적고 유지비도 저렴할 뿐 아니라 내연 오토바이 한 대를 대체할 때마다 1년에 소나무 62그루를 심는 효과도 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 내에 보급된 이륜차가 전국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6천여 대. 이 가운데 전기 이륜차 비중은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5월을 마감하는 시점에 8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2위에서 6위로 주저앉았습니다. NC에는 부상으로 이탈했던 선수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 경기를 이기며 기분 좋게 출발한 NC 다이노스. 4월까지는 누적 20승 11패를 기록하며 2위까지 치고 올라 선두 다툼까지 했습니다. 기아 상대를 하는데 크게 1, 2위 싸움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즌 중에 한 시리즈 만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지만 선두팀 기아에게 3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잔인한 5월이 시작됐습니다. 23일부터 이어진 8경기에서는 모두 패했는데 2021년 9월 이후 첫 8연패이자 강인권 감독 체제 최다 연패입니다. 2할 8푼이던 득점권 타율이 2할 5푼으로 떨어지면서 타자들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3.21로 리그 1위였던 평균 자책점도 5.96, 리그 최하위로 떨어져 마운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NC의 5월 승률은 3할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름 사이 6위까지 추락했습니다. NC는 지난 1일 롯데와 치른 낙동강 더비 2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8연패 수렁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연패가 너무 길어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또 선수들은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또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투수 구창모와 이재학 등이 다쳐 전력을 이탈하며 골머리를 앓았던 NC. 올해는 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했던 주전 1번 타자 박민우와 에이스 외인 투수 카스타노가 경기장으로 돌아와 8연패를 끌어내는 데 힘을 더하고 마운드 수호신 이용찬이 1군으로 복귀하면서 반등의 희망포를 쏘아올린 상황. 내년도 신인 지명권 2장과 맞바꾼 이적생 김휘집의 활약도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김해 종합운동장 옹벽이 무너져 관계기관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지난 1일 새벽 김해 종합운동장의 동쪽 옹벽 40여 미터가 무너져 안전진단과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종합운동장은 약 한 달 이상 준공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산학연과 함께 소형 모듈 원전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 오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삼홍기계, 경상국립대와 국립창원대 등 관련 기관과 참여 기업 40여 곳이 참석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오늘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폼과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학술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오토폼은 600억 원 규모의 판재 성형 해석 소프트웨어를 3년간 창원대에 제공하고 창원대는 글로컬 산업기술 거점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학점 연계 교육과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종이 압착 기계를 수리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남해군 남면의 한 해안 절벽에서 70대 남성 이모 씨가 8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씨는 소방구조 헬기로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지만 팔과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공무원이 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를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경남병무청 여비 지급 담당자인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에 걸쳐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와 식비 등 1,700여만 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피의자 3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폐지된 주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새 번호로 바꾸거나 주차 표지 그림 파일을 프린트로 출력해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의자 가운데는 공무원 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